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신금일간이 10개의 청간을 만나게 되는데 타 청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신금일간이 6개의 지지를 깔고 앉게 되는데 그 신금일간의 일주론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이 책 이 부분은 지금은 출간이 중지되었지만 지금 현재 이 내용과 아울러서 책으로 다시 출간될 것이라고 그래요. 신금일관과 타청과의 관계. 신금일간이 간목을 만나면 탐의 원진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매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길하지만 간목을 직접 다루는 것에는 신금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므로 이 간목에 자칫 능멸당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이 신금이 재물을 득제하기 위해서는 이 간목을 성장시키는 병화나 또는 임수가 있어서 이 간목을 성장시켜 줘야만이 이 신금 보석이 매금당하는 이 부분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토를 만나면 간목이 제어를 해주고 기토를 만나면 합거를 시켜서 신금 보석이 진흙탕에 뒹구는 보석에서 구해주게 된다. 그래서 대체로 신금일관과 간목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 간목 재물을 탐하는 애착에 이것이 자칫 원진살이 되고 신금이 능멸당할 수 있으므로 욕심을 줄이는 그러한 마음, 간목을 무조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보다 이 간목을 성장시키는 것과 또한 간목을 생하는 그 구조를 살피는 것이 결국에는 신금도 부를 이루는 것이 된다 그래요. 신금이 을목을 만나면 소탐대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을목 재물을 탐하다가 더 큰 재물이 나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신금이 을목을 만나면 내 이익에 비해서 들어오는 것이 적게 된다. 그래서 소탐대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래가지 못하며 사치하기 쉽고 심한 낭비로 작용하기 쉽고 상대를 쉽게 생각하므로 인덕을 얻기 어렵게 되는데 특히 신금일간 남자가 이 을목이 근접해서 있어서 이렇게 소탐대실이 형성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사치하기 쉽고 심한 낭비로 작용하기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쉽게 취하는 재물로 신금은 내가 모두 다 극하고 이기고 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 가치관 이 부분이 생기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서로 간에 고난이요 고통이 되기 때문에 내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신금도 도화이고 을목도 도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치하기 쉽고 심한 낭비로 큰 문제가 되기 쉽고 이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의 심한 고통 이 부분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신금과 을목이 만난 이러한 조합에서 미장원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정관 합덕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금의 병화는 활용의 대상이다 그래요. 그러나 사주격이 이 병화도 유력하고 신금도 유력하면서 임수 간목이 또한 있어서 병화를 생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부기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귀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펼치게 되는데, 이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굉장히 활발한 성격으로 나타나서 사방팔방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내 집안에 얌전히 앉아서 가정 살림, 가족들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 외적 활동을 아주 잘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활동력이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화소주옥이라 하는데, 이것은 정화불로 신금을 다스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신금 보석이 불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산소불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또는 신금 보석을 연탄불 위에 올려놓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뭐 요즘 사람들은 연탄불이라 그러면 연탄불이 뭐예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탄불의 화력이 한참 올라왔을 때는 엄청나죠, 그 부분이. 그래서 신금이 자기가 형질 변경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완성된 형을 망가뜨리게 되므로, 빛으로 작용한다면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아서,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난다면 정화는 빛으로 작용하고, 여름에 신금이 태어났다면 이때는 정화는 열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열기로 작용하는 정화를 신금이 만났다면 금수기가 왕성하지 않으면 매우 흉한 꼴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대지생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 무토를 만났을 때 대지생금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고, 신금이 무토를 만났을 때는 토다 매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조금은 좀 그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매금되기 쉬우니, 이 부분에 인성의 도움보다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 조토가 왕성, 즉 무토가 있고 수월이었거나 미월이었거나 이러한 상태라면 말만 인수일 뿐이지 조토 생금 불가에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윤토하는 개수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 전체가 유력해진다 그래요. 그렇지만 신금이 좋아하는 임수라 할지라도 이것은 윤토시키는 성분에는 미약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를 만난 신금은 어여한 경우라도 간목이 있어야 좋다. 그리고 이 신금이 무토와 간목을 만나면 아주 기이한 발복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 이 무토 부동산이 아주 많은, 이 부동산 재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신금과 무토, 간목은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신금, 임수, 간목, 무토는 매우 반가운 구조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신금이 기토를 만나면 습토생수라고 그러는데, 이 기토가 전원 옥답으로 습토이다. 아주 한습한 그 토기가 수기를 생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미워하는 원진 관계와 같으며 신금 모습이 가려지고 진흙탕, 갯벌 땅에 빠져 뒹구는 신금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그래요. 그리고 신금이 기토를 만나면 임수와 계수가 있든지 없든지 도식작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도식작용이다 하는 그 얘기는 신금일간의 인생 무대인 식상, 신금일간을 포장지, 신금이라는 차가 나아가는 도로, 이 부분이 식상이 되는데, 이 식상을 기토가 도식을 시켜버리면, 다른 말로 기토가 탁수를 만들어 버리면
이 부분이 신금에서는 정말 흉하게 된다. 그래서 갯벌밭에 처박힌 신금 보석이 되니 누가 나를 알아주랴. 그래서 모친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미워하는 원진 관계와 같아서 신금의 모습이 가려지고 임수를 흐리게 함으로 표현이 왜곡되기 쉽고, 그리고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신금일간에서 기토를 만나면 일단 사주 원국의 신금일간에 월간이나 시간에 기토가 있다면 먼저 경금일간과 신금일간 여자는 항상 유방암, 자궁암, 자궁병, 여성산부인과 질환을 자주 검사해 봐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설령 개수가 없다 할지라도 대운, 세운, 언제 운이 안 좋았을 때 자궁 질병으로 만들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일간에서 기토를 만났다면 자주 한 2년,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여성 산부인과 질환을 검사를 꼭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 다음 신금일간이 경금을 만나면 신경흔접이라고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비교우위라 생각하므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경금을 활용하는 성분으로 나타나서 매우 활발하게 자기 자신의 목적과 이상, 사망, 꿈 이것을 펼치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매우 흉하지만 신금이 경금을 만나면 활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부분을 단 한순간에 큰 자기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 명식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 경금이 귀신적 작용이라면 또한 이렇게 통변해서는 안 되겠죠. 약간은 신약해서 시신적 작용이 되고 신금과 경금이 만나고 임수를 만나면 자기의 뜻과 이상을 펼치는 신금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취금세수라고 그러는데, 두 개의 신금이 만나는 것은 두 개의 을목이 만나서 복음잡초가 되는 것과 같이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면서 네 보석이 아름답니 내 보석이 아름답니 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한 구조가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이 신금과 신금은 근접해서 만나면 안 되고, 신금 사이에 그러면은 이 신금은 연간에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임수가 중간에 월간에 끼어 있으면 매우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신금에, 이건 겁재의 성격보다도 더 독하다고 그래요. 이 비견 성분이. 그러니까 내 형제의 성분이, 내 피부치의 성분이 남보다 못하다, 이웃보다 못하다, 이것을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얘기처럼 내 피부치 형제들이 멀리 있는 이웃사촌보다도 못하다, 즉 그런 얘기다 그래요. 그래서 경쟁심, 투쟁심이 강하여 잘난 척을 너무 심하게 하고 서로가 잘난 척을 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유흥, 사치 내지는 낭비심, 이것으로 발현이 된다면 기둥뿌리 하나도 안 남는다 그래요. 저기 어느 나라인가 그 아멜단가 이멜단가 그 여자가 어느 그 신문에서 보니까는 신발이 뭐 차로 매차, 옷이 차로 매차 등등등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 그 사치에 최고의 극치를 달려주는 그 여자가 그 여자 아니었을까 보는데, 아마 그 여자가 신금과 신금이 만난 취금세수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금과 신금이 만나면 이것은 보석과 보석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사치를 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떠한 그 백화점을 통째로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하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꼴을 바라보고 살겠느냐고.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도세주옥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상관이라고 그러지만 을목의 병화상관과 신금의 임수상관은 완전히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깔끔하다,
자신의 재능을 갖추는 것이 된다. 그러나 병화의 도움이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병화나 아니면 병화가 있다면 을목이나 간목이 있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그리고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임수가 독단직 성분으로 하나만 잊지 말고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나 을목, 임수가 생하는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매우 깔끔하고 아름다운데, 신금이 임수를 만나고 재성이 없다면 이 임수는 관성을 극하는 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이때가 진정한 상관작용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임수가 간목이나 을목을 만났다면 이때는 상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식신작용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래요. 그리고 신금이 계수를 만나면 소도연마라고 그러는데, 거칠에만 심하고 실속이 없으며 임기응변은 뛰어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금일간이 제일 싫어하는 천간이 기토와 계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금과 신금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또한 신금일간은 정화 자신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신금이 싫어하는 것은 정화가 첫 번째, 기토가 두 번째, 계수가 세 번째 순서를 매긴다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요. 신금일간은 6개의 지지에 자하게 되는데, 그 순서론에서 신축일주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신축일주는 이미지가 준수하고 깔끔하며 행동 역시 민첩하고 참을성과 인내력이 많고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고 잘 따르는 사람 같지만 내면의 고집이 대단히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신축일주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당할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즉 신유일주와 신축일주는 그 고집의 우열을, 누가 더 고집이 세다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만큼 한 번 똥고집을 부리면 누가 말리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자주 얘기하지만 신금일간은 1등이 되기보다는 2등이 되어서 1등의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신금일간 이 자체의 성분이 항상 돋보이고 남 앞에 나서려는 우월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세심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승부를 거는 일에도 아주 잘 하는데, 이 신축일주는 지혜 지모가 뛰어난 사람이 인 것 같지만 곤모술수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 의심하는 그 의심 성분도 너무너무 강하고 남을 믿지 못하는 그것도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일간은 좀 항상 답답하다. 왜 그러냐면 이별과 슬픔, 배신의 의미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전부 다 만든 일이다. 남을 의심해서 그 사람을 100% 믿어주지를 않는다. 언젠가는 믿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신금이 그 사람을 배신을 한다 그래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 신금일간은 많은 배품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신축은 하얀 소가 되는데 백색 소는 신전에 제사 지는 소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신미일주는 많은 공줄공덕의 배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별과 슬픔, 배신의 이미지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신축일주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서 사서 고생하고 사서 우울증을 불러오는 사람으로, 이것이 사주가 잘못 발현되면 매우 흉한 구조가 된다 그래요. 그러나 사주격이 좋으면 이것은 백화점
보석함 안에 신금 보석을 진열하는 것과 같은 축토의 그 물상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백화점에 진열한 보석이 아니고 사람 죽을 때 사용하는 널짝이라 그러죠. 또 관이라고 그러죠. 그 관 속에 있는 모양이라면 상당히 흉하겠죠. 보석이 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축토에 앉은 신금은 내 자신의 모사를 꾸며서 이익을 챙기라는 내성이 상당히 강하고, 또한 너무 고지식한 성분이 있어 가지고 아주 정말 사람 질리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지식한 그 성분을,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보내면 지금 현대인 사람들의 세상, 이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한 이 신금일주가 신강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작용이라면 일지 효신살 작용을 하면서 부부 사이가 정이 없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한번 잘못 건들게 되면은 신금 현침 그 반을 가지고, 소도 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다니면서 꼭꼭 쑤셔대는 그러한 기질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신금 자존심이 대단히 강해서 누가 건들면 이것을, 투출된 신금, 또 축토 속에 암장되어 있는 그 신금, 그래서 두 개의 신금이 서로가 경쟁하는 사이, 그래서 두 개의 신금 현침으로 찔러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쌍신,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신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건들지 않으면은 양반이지만 그러나 인생사가 내 마음과 같지는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 이 신금 신축일주는 너무 냉정을 해서 상대방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아주 가감하게 냉혹하게 잘라버리는 그 기질성으로 오히려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고집과 쓸데없는 똥고집으로 여자 신축일주는 남자들이 거의 도망가 버린다 그래요. 그냥 가버린다. 나는 신축일주 저 여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신축일주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신축일주의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냉정하고 냉혹하고 자기 자신은 고지식해서 고지고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것이 너무 강하고, 한 번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신금이 흑백을 분명하게 가리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나타남은 뭐냐면, 이 신축일주의 축토가 탕화살이죠. 그래서 염세비관을 하고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고집과 똥고집, 잘난 척하는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자, 신묘일주. 신묘일주는 운기가 약하여 내면의 재능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운함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 묘목의 신금이 절지다 그래요.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력을 지녔으며 신념이 강해서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을 보려고 하는 묘목이 신금의 편재이고, 또한 절지이면서 이 묘목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겨낼 수가. 그래서 신금이, 이것은 정열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도 아니다 싶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는 날카로움이 존재하면서 신묘일주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것은 어떠한 천간이든지 일지가 묘목이다 그러면 이별의 쓸쓸한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보자고요. 이 부분을 이제 아시면은 좋겠는데, 을목과 이 묘목이 깔고 앉을 수 있는 것은 정화와 기토와 신금, 계수이다.
이 묘목에 깔고 앉아 있는 일주에서 유달리 부부 이별을 잘하고 이혼 사모를 할 수 있는 일주가 신묘일주와 정묘일주다. 을묘일주는 괜찮다. 기묘일주도 괜찮다. 계묘일주도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정묘일주와 신묘일주가 되면 이별의 쓸쓸한 그림자가 이미 포함이 된다. 그 이유는 이 묘목 자체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정화가 딱 앉아서 뿌리를 딱 내려버리면 두 개가 쫙 갈라져 버리죠. 신금일간이라고 해도 신금일간이 쫙 앉으면 쫙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그림으로 갖다 알기 쉽게 그려주고 요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잘 안 잊어먹는다 그래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필자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산중 기도를 하는데 이 멀리서 보니까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사막에 송전탑, 그게 딱 신금의 물상이죠. 이 송전탑이 있고 여기에 또 송전탑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배선들이 계속 연결이 되죠. 한전에서 내려온 그 선들이. 그리고 또한 어디로 연결이 되죠.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 신금이 앉아있는 이 묘목에 이렇게 해서 깊게 뿌리를 갖다, 이건 몇 메타 땅속으로 깊게 들어갔겠죠, 뿌리가. 이 묘목 입장, 이 작은 동산의 입장, 이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이 부분이 아팠을까, 이것을 갖다 깊게 이것을 송정탑이 한 50m 높이가 올라가나, 하여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죠, 그게. 100m 선 올라가나, 하여간 50m 선인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송정탑 밑에 그냥 그 받침대, 이 뿌리가 맵게 여기에다 땅을 파서 묻고 여기에다 묻고 여기다 묻고 여기다 묻고, 일단은 4개겠죠. 여기에 4개에서 여기에서 이제 해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박리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고 저 땅은 얼마나 아팠었을까. 그래서 그 물상을 생각하니까 그 물상이 정묘이고 그 물상이 신묘이다. 그래서 우연하게 생각한 것인데 이 부분이 묘하게도 정묘일주와 신묘일주를 보면은 여자들이 거의 부부 이별을 다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 이별을 않고 살더라도 험난한 꼴들을 많이 당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산중 기도할 때. 자, 일단 신묘일주는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여기에서 세부적인 무엇이 어떻다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답답해진다. 왜냐하면 산중에 송정탑이다 보니까 무념무상, 또한 묘목이 절지이기 때문에 무념무상으로 남의 꼬임에 매우 약하다 그래요. 자기 의지처가 묘목인데 이 묘목이 쫙 갈라져 버렸다. 음양이 쫙 갈라져 버렸다. 두 개로 갈라져 버렸다. 여자의 성기가 갈라진 것처럼 쫙 갈라졌다. 모든 것이 갈라진다. 이별, 분파, 갈라짐, 헤어짐, 고독, 이 부분으로 갖다 작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기 쉽고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꼬임에 매우 약하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묘목의 절지이기 때문에 자기 혼이 떠 있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분리, 이별, 단절, 사세, 또 시작과 끝, 신앙심, 기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신사일주. 신사일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신사일주는 일지사지이다. 일지사지인데 사중병학에 암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병신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합성분이 좋은 것이 아닌데 내 일지에서 합이 들어가 있으니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과의 합의인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일지사화에서는
정화가 투출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병화도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 병화가 투출이 되면 진짜 사중 병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신금이 단명수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 신금한테 이 병화한테 빨려 들어가면 일찍 단명이 돼 버린다.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매우 허약한 몸으로 기관지, 천식, 기침을 달고 살면서 성장하면서 점점 건강해진 그러한 형국이 되는데, 그 어릴 때 기관지, 천식 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병화 운을 10대 이전 이 상태에 만났다면 죽어요. 신금이 못 살아요. 이 병화나 정화를 만났을 때 이때는 거의 단명으로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다. 이 병화가 투출이 되고 화기가 왕성하다면 신금이 단명수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때는 기토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로지 임수가 있고 진토가 있거나 축토가 있어야만이 살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매우 답답한 일주다. 정관에 합의되어서 야료를 부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정직한 그것이 일평생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답답해지는 운명이 된다. 그리고 몸까지 약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신사일주는 낮고도 깨끗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람이 수명을 다하여 죽듯이 또는 과일이 다 익어서 수확을 하고 낙엽이 떨어져 다시 땅으로 돌아가듯이 본체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 이것을 사지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신사일주는 신사, 영국 신사와 같아서 두뇌도 좋고 성견지명이 있어서 좋은 그러한 그것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화에 합의되어서 결단력 성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끊고 맺고 이것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게 된다. 특히 여자 일주 신금으로 투출이 되었고 사화라면 남자에 의해서 질질 끌려간다.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이것은 결단력 성분이 없어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정화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고, 또는 임수가 있다면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뚜렷하게 전체의 구조, 지금 현재의 이 부분에서는 일주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신사일주는 의심증과 시기증으로 성격이 굴절되기 쉽고 평굴하여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고 타인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 형사와 같은 예리함을 지녔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변화 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행동이 민첩하고 직관력이 우수해서 단체를 통솔해 나가는데 역량을 발휘하게 되며, A가 바르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냉정한 편으로 반드시 이 신금 일간에 지지 신금이나 유금이 한 글자가 있어야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 여유롭게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신사 일주는 뱀이 일주이기 때문에 뱀이 내 허리를 감은 것이 되어서 이것이 까딱 사주에서 잘못되고 잘못된 운을 만났다면 이것은 반드시 거의 90% 척추 디스크에 걸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와 뱀이 신금 허리를 감고 도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척추 질환, 척추 디스크, 뼈에 관련된 질병 또는 기관지 천식, 이 부분으로 많은 고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사일주가 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신사일주로 딱 태어났다면 이제 주위에서 이제 보셔요. 이 부분들을 사주를. 신사일주로 태어났고 그 사람 집에 개를 기른다면 우한 풍파 장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신사일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를 길러서는 안 된다. 이 개를 기르는 순간부터 우한 풍파가 되어서 뭐 언젠가 그 딸을 낳아 놓고 뭐 어떻게 하니까 개가 딸을 물어서 죽였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사일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신탄을 먹어서도 안 되며 개고기를 길러서도 안 된다 그래요. 이미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A는 바르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이 원 자체가 이 신금이 한번 냉정할 때는 상당히 냉정하죠, 이 신금일간이. 그래서 사와 이 뱀은 백사가 되는데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기를 좋아하므로 자기의 비밀을 감추고 타인의 비밀을 알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뱀이 어떠한 그 구멍이든지 잘 뚫고 들어가서 그러한 부분이 있죠. 구멍을 뚫고 들어간다 하는 그것은 여기서 이러한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남자 신사 일주라면 신사가 되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신사이지만 자기는 백사이기 때문에 구멍 뚫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호색하다. 남자를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호색한 사람이다. 매우 호색할 수가 있다. 겉으로는 매우 얌전한 신사일 것 같은데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두 가지의 이중성, 이 부분으로 나타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이 구멍 속에 딱 숨어서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러한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속내를 누구한테도 나타내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남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의 속에 인생사, 자기 부모라든가 등등등등 이러한 부분에 자기 자신의 비밀에 관련된 것은 입을 꼭 닫고 남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 남의 것은 듣기를 좋아하면서 그러는 이중 성격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정보 분석 권력 계통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고, 이 부분에 이 뱀을 어차피 이 백사로 왔기 때문에 백사는 어디 갔든지 인기가 좋겠죠. 뭐 백년 묵은 뱀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백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늙은 노인네와 같은 노숙한 성격이 있게 되는데, 이 신사일주의 집착심, 그 부분은 이 신금은 팔수이고 사중병화는 삼수다. 지금 자기한테 신금한테 이 삼수가 들어있다. 그리고 사화에는 사중, 병화와 무토와 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금일간이 겁을 모른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죽어가는 사지에 완전 늙은이에 기관지 천식 골골하고 있으면서도 이 신금이 경금을 만나 신금 흔접을 하고, 무토를 만나 지금 현재 나의 정인을 만난 것과 같으며 병화를 만나서 정관이 있는 것과 같은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겁이 없는 사람으로 해결사 팔자로 나갈 수가 있어서 권력을 지향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어서 권력 계통에 근무를 하면 매우 반갑겠다, 좋겠다 그래요. 그러나 사주격이 잘못되었다면 여러 가지로 우한 풍파가 발생이 되고 몸이 약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신미일주. 신미일주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참 이 신금이 어쩔 수 없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신축과 신미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흰양이요 흰소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상의 업장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똑같이 지금 현재 일지효신이다 그래요. 똑같은 일지효신이면서 이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하는 경금의 천을귀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한 상태로 작용을 하고 자기는 경금이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것을 자기한테 오도록 하는 그 성분이 신금이다.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심축일주와 신미일주와 사주격이 조금 안 좋으면 겉은 그 너그러운 것 같으면서도 마음의 변화가 심하고, 여자의 경우 신미일주로 태어나면은 거의 부부 해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신묘일주를 얘기를 했는데 이 신금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다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상으로 상당히 초조한 상태인데, 이 미토도 송전탑이죠, 따지면. 이 미토 하나의 꼭대기에 올라타서 딱 있는 상이기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게 미토에서 보면, 자, 이 부분 여기까지 연결이 됐다면 토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화죠. 이 정화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정화가 쓰러지지 못하도록 지짐대를 놔줬죠. 양쪽에다 묶어줬죠. 나무로. 이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토에 정화가 들어가 있는데 신미일주 여자가 정화가 투출을 했다면 부부 해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80%. 못 살아요, 이게. 왜냐하면 누차 얘기했지만 이 신금이 최고 1번으로 싫어하는 것이 정화라고 그랬죠. 다만 여기에서 꼭 알아둘 것이 빛으로 작용하는 정화는 괜찮다 그래요. 정화의 성격은 열기작용, 빛작용 두 가지다. 꼭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이 기토라고 그랬죠. 그 다음 싫어하는 것이 계수라고 그랬죠. 기토가 2번, 계수가 3번. 그래서 사주를 잘못 보고 신약해서, 신금일간이 신약해서 기토를 의지하는 사주를 보고 사주 좋다고 모친의 인수를 갖다가 의지를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미친놈이다, 정신병자다. 그리고 이 신금이 열기로 작용하는 정화를 만났다면 정신계에 먼저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간목이나 을목이 두뇌가 이미 목분 화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러나 사주에서 이 정화가 있어도 임수가 있고 유력하다면 이러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이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서 이 정화를 더더욱 또한 생하고 있다면 정신계의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미일주는 겉은 너그러운 것 같으나 늘 변화가 있고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질을 한번 내면 이 미중정화 편관으로 인해서 불같은 성질의 얼음과 같이 차가움이 이중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신미일주다 그래요. 그래서 말려들기도 잘하고 빠져나기도 잘하는데, 자수성가 명식으로 왜 그러냐면 미토가 있지만 미토는 조토이기 때문에 조토 생금 불가로 이 신금한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모양만 모친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수성가 명으로 나가야 된다. 일찍 어머니하고 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이 미토, 이 위험한 이 꼭대기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다 그래요, 신금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그래서 어머니, 윗사람, 누구를 의지하면 의지하는 그 순간 신금은 애밥그릇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 일간 자체를 신미일주다 그러면 딱 한마디로 자수성가의 명인이 맨손으로 시작하는 자세로 무조건 자수성가를 해라. 부모에게 일찍 떠나라. 차라리 외국 유학을 가거라. 일지 미토이니까 수기가 왕성한 이 신금은 오로지 임수를 찾기 때문에 임수 방향에 해당이 되는 국가로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게 된다. 그래서 이 신미일주는 우울한 기상이 상당히 많다.
미토 시간이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미토의 시간으로 인제 해질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울타리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백양이 되기 때문에 우울하고 쓸쓸한 기색이 있으며 간지 현침이기 때문에 독살 맞고 독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신금이 현침이고 미토도 현침이며 미토는 목기의 창고다. 목기 묘고다. 그렇기 때문에 목기 묘고는 이것이 뭐냐면 목기 묘고는 모든 만물의 창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신금은 한의사, 한의원, 침술사, 간호원 이쪽에 잘 맞는다 그래요. 전체가 현침이래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의사, 침술사, 간호사 그래서 침을 들고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은 격이 좋으면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이쪽으로 가면 매우 바람직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이 미토는 화기의 끄트머리에 완전히 강화한 살이기 때문에 이 미토를 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은 밀가루의 성분이죠. 빵집, 분식점, 이 밀가루를 활용을 해서 하는 뭐 분식집, 라면집 또는 그 짜장면집 이러한 쪽 활용을 해도 좋겠다 그래요. 이 미토 성분을 가지고. 왜냐하면 미토는 불을 먹은 뜨거운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미일주는 소극성과 적극성의 양면성을 지녔고 매사 이중인격적인 상반된 면을 갖추고 있어서 A가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중인격적인 상반된 항상 불안함 이것을 갖추고 있어서 이것이 밝고 화려한 성분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울함을 불러와서 상당히 우울성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미일주는 신경이 예민한 편에 해당이 되는데 간지 현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분석력이 뛰어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 내는데 그것으로 모든 그 아이디어로 새로운 창조적인 물상으로 후천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부분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 다음 신유일주. 신유일주는 앉은 자리 유금, 이 유금이 홍염살이고 신금이 불안한 상태로 앉아 있죠. 그래서 이 신금의 물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금을 제기상, 제사상, 마이크, 화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는 술병, 양주병 또는 맥주병 이렇게 물상을 통병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또는 무대다 이게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그 어떠한 그 인형이 무대에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춤추는 거 있었죠. 그러한 물상이 여기에 신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 자체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내 의지처가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 생각이 일평생 나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비록 독단적인 성분이지만 의지를 해 주는 나를 '내가 의지하게 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성분이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유금도 완성이요 신금도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된 보석이 유금 홍염사루에 추국도하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예쁜 미인도 많고 그런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신금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집을 신유일주를 3대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집이 신유와 신축, 을묘일주가 상당히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인이나 또는 뭐 병어나 이 부분하고는 또 틀리다 그래요. 신유의 고집은 너무나 냉정한 고집이 되기 때문에 신축도 아주 쌀쌀하고 냉정한 고집이다. 을묘 같으면 그 정도까지 냉정함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속으로 웅크리는 고집은 또한 있겠죠. 이 신금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과감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한꺼번에 일도양단 잘라버리는 상태. 한꺼번에 두부를 칼로 갖다 자르는 것 같아 잘라버리는 상태가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행동력이 강하고 자기 본위로 모든 일을 추진하며 고집이 세고 지적이면서 냉철한 이성을 지녔으며 매사에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며 신의를 숭상함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기질이 있게 되고 주변과 융화하는 일에 노력을 많이 하지만 냉정할 때는 뒤도 돌아다보지 않는 성품이 신유일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간여지동 신유가 일지 홍염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신유일주가 음욕살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신유일주 예쁜 이 여자를 보고 예쁜 추국의 국화꽃을 보고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언제든지 꽂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간여지동 보석일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홍염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무조건 꼬여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이 냉철하고 또한 고집도 세고 또한 이 자기 자신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리저리 휘둘림을 받는 신유일주가 아니다. 이 신유일주가 연약한 줄 알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혼비백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다만 이제 이 신유일주는 원래 을묘일주와 신유일주, 임자일주, 그 다음에 신축일주, 이 부분을 4대 고집쟁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1번에 해당하는 것을 신유를 1번으로 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유의 냉철함, 고집,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성품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유 일주한테는 좋겠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언제 자세한 것은 일주론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일주론 이 하나만 갖고 한 30분, 40분, 50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씩 하기로 하고, 지금은 신의 일주가 급하니까 신유를 잘라먹고 신의 일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신의 일주는 화려하고 착실하고 청산유수로 이성적이며 중용을 잘 지킨다. 매우 지혜로우며 총명하다. 왜냐하면 신금이 그렇게도 원하는 자기 자신의 윤회를 이루어주는 이 해중 임수가 있고 해중 간목이 있어서 신금팔수가 다시 간목으로 윤회 환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미. 그러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화려하고 예쁘고 피부도 상당히 백색 피부로 좋다.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해중 간목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재물 걱정도 크게 안 해도 되고, 또 이성적이며 중용을 잘 지키며 또 이 해수가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 성분으로 나의 재물이 되어주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지혜 총명한 상태이다. 이미지는 차갑고 냉철하지만 세심한 면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는 편으로 과격하지 않으며 지혜를 잘 사용해서 임기응변을 잘 해나가는 신의 일주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의 일주는 일지해수가 목욕살이며 고란살로 외로운 상태다. 그리고 일지상간으로 생식기 자궁과 입이 발달하여 신금현침의 말이 피부를 찔러대는 말을 잘하며 입으로 공을 감는 스타일이 되는데, 일지상관, 목욕살 상관. 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상사, 남자를 복상사 시키는 성분이 강한 것이 신의 일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신의 일주 여자를 만나면 신의 일주 여자에 집착해서 아무리 신의 일주가 냉정하게 남자를 쳐놔도 남자가 떠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보면 그 여자는 신의 일주 만난 그 여자와는 게임조차가 안 된다고 그래요. 뭐 필자가 만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음란호색 쪽으로 빠지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신의 일주가 자칫 발현이 되면 허영, 사치, 시기, 질투, 남편은 쳐내고 자식하고 살려 하는 성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나 신의 일주는 금여성이 지치고 있어서 일평생 재물 걱정은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괜찮으나, 다만 일지상관이 되어서 타인을 무시하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 습성이 있고 말이 냉정하고 야멸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의 일주는 머리가 좋다, 지혜가 비상하고 예술성이 있고 손기술도 아주 뛰어나다, 손기술, 발기술, 또 내지는 언변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언변과 재치가 뛰어나고 수단이 좋으면서 남에게 해중 임수, 해중 간목이 있어서 베풀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주변에 인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의 일주는 술해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머리도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많이 베풀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수에 깔고 앉는 천문성으로 또는 머리가 좋기로 따지면 신의 일주와 개의 일주, 이 두 개의 일주가 상당히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의 일주는 모든 기운이 해수로 갔고 또 개의 일주는 육식간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완전성이 부여된다. 왜냐하면 신금은 이 팔수로 이미 완성된 보석이고 이 개수 역시 이미 완성이 끝난 그 다음 생을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의 일주, 개의 일주가 조금만 잘 발현이 되면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매사 적응이 빠르며 정의감이 투철하기도 하고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라는 말을 말을 여러 사람한테 듣는 신의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자, 오늘은 벌써 1시간이 되었는데 할 말은 너무너무 많지만 어떻게 붙잡으면 필자의 입이, 이놈의 주댕이가 잠시도 멈추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줄줄줄줄줄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벌써 1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